네, 5월 14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은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이 여파가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도 넘어온 하루였다고 좀 보여지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뭐 반발 매수였는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올리는 매수였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은 일단 이제 오늘 시장만 좀 놓고 보면은 이제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가 다시금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인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반도체 종목들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다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한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제 현재 국내 시장을 또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하락이 꽤 크죠. 뭐 이머징을 파는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반도체 산업 역시도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기사를 보시면 제가 일전에 그 애플의 전략이라는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현재 애플은 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추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스북 같은 어떤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 기사죠.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타격을 좀 입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왜 페이스북한테 타격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는 아이폰 유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해주지 않으면 이 페이스북은 이 유저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이런 부면에서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나이나 성별 같은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맞춤형 광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애플이 개인정보 제공을 안 해주니까 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 유저들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맞춤형 광고를 보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그 캠핑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다고 해보시죠. 근데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이 사람의 연령대, 뭐 성별 같은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직접적인 뭐 캠핑 장비나 의류 같은 걸 광고로 보여지게 했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나이대를 아니까 그 나이대에 맞춰서 뭐 최신 전자기기 같은 것들도 광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서 언급한 사람이 20대였지만 이 유저가 만약 40대 여성이었다고 하면 이 전자기기에 20대보다 관심이 많이 있을까요? 나이대를 모르고 추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이거 페이스북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페이스북 투자 규모 못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적어지겠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로직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심각하거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구글까지도 이 부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이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다른 자산 혹은 이제 상품군들을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찍는 영상들을 보시면 뭐 큰 범위에서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지만 주식만 다루지는 않죠. 최근에 찍은 영상들을 좀 보면 뭐 옥수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그러니까 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보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내용들도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형성하고 있는 중동판 나토 같은 이런 지질학적인 부면들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는 주식만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느니, 그리고 귀금속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이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는 옥수수랑 관련도 없고, 삼성전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 뭘 하든지 크게 관련도 없는데 굳이 내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군들, 원자재나 원유, 채권 같은 상품들을 내가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추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주식만 하더라도 이 현금 비중을 얼마나 결정해야 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을 계기로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매번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영역이 공부할 것도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대로 가지 않는 게 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분야의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리고 더 문제는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라는 것이죠.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1500 저점에서 3200까지, 그러니까 100% 오르는 시장에서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코인 하나에 몰빵해서 뭐 몇백 퍼센트 먹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시장을 쭉 보면서 이제 현재 이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면서 고작 3% 혹은 4%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재미없는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시장보다 10%밖에 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투자 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그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은 시장보다 10%였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말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은 10% 미만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뭐 누구는 코인으로 얼마를 벌어서 수십억을 벌었고, 또 누구는 어떤 종목을 추천받아서 뭐 수백 % 올랐다는 찌라시가 돌면 이제 현자 타임이 올 때가 있죠. 내 종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은 사람들은 나도 그 시장에 뛰어들고 싶다는 조급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열심히 논문 뒤지고 또 과거 데이터를 노가다로 분석해서 고작 몇 % 수익률을 더 추가적으로 얻는 것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저 역시도 사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고작 그 몇 % 더 수익을 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뭐 30% 이상 상승할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자산을 수십 혹은 수백 %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능력도 더더욱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단히 노력해서 1%라도 1%라도 시장보다 더 초과 수익률을 높이려고 부단히 공부를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을 투자하는 인구만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소위 슈퍼개미의 비율이 몇 %나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운 좋게 한두 번은 뭐 급등 종목을 찾을 수는 있어도 그게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매매로 연결이 되면 결국에는 내 실력과 비례해서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이 세상 경험에 보면 현명한 것은 고통을 먼저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단한 노동 같은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아예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뒤에 반드시 잔잔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껏해야 이제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뭐 2%, 3% 그리고 최대 이제 10% 정도밖에 수익률을 더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률적 우위를 실현해 나가시면 수익은 복리로 계속 쌓이겠죠. 덩그러니 수십억이 주어지면 뭐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거는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사람은 현재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현재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안 올라서 뭐 코인이 안 올라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꼰대 같은 소리로 좀 빠졌는데, 어쨌든 결론은 단기적으로 흥미있고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에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할 거라면 장기적으로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투자 실력이 늘어서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